셀라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일반고에서, 특히 지방의 일반고에서 메디컬 준비한 학생들이 정말 많죠. 근데 이 학생들이 사실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또 그리고 다들 1.0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이나 생기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마 다들 고민이 많을 건데요.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저의 제자를 오늘 데리고 와서 실제로 정말 지역 일반고에서, 물론 1.0 아닙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정말 생기부랑 그리고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지 우리 선배가 직접 후배들한테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부탁을 해서 학생이 정말 흔쾌히 선생님 이제 부탁이면 하겠다고 해서 오늘 감사하게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선배가 직접 우리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정말 많은 의대 꿀팁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좋은 질문들만 베스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의대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내신이잖아요. 사실 내신이 1.0으로 완벽하게 모든 게 1등급이라면 사실 굳이 뭐 저희 같은 이제 컨설턴트나 전문가들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학생이 원하는 대학 쓰면 되죠. 물론 수능 최저가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학생은 내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적으로? 네, 제 최종 내신은 1.68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낮은 내신이어서 놀라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낮은 내신을 보완하기 위해서 3년간 이제 셀라쌤이랑 같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학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경북대 의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1.68이 누군가에겐 정말 꿈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메디컬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다들 아시죠? 1.34만 넘어가도 의대가 힘들어지죠. 약대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내신이 조금 이제 약간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근데 그거를 노력으로 극복한 학생이거든요. 특히 과탐 성적이 조금 중간에 약간 미끄러졌었죠. 네, 우리 학생이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좀 회복하고 복구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내신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기부에 조금 더 집중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교과 역량을 너무 강조하면 생기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셔서 교과 역량보다는 제 탐구 역량을 드러내는 쪽으로 생기부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했다면 그 실험에서 멈추지 않고 또 새로운 궁금증을 가지고 파생되는 새로운 실험을 설계해서 진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심화 탐구를 진행을 했고요. 하나의 보고서를 쓸 때도 그 주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주제를 탐구하다가 또 새로운 궁금증을 가지고 그걸 또 다른 보고서나 조사로 혹은 실험 활동으로 풀어나가는 식으로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의대뿐만 아니라 이제 최상위 대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재상이죠. 왜 꼬꼬무라고 정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진짜 완전 꼬꼬무의 대명사였거든요. 진짜 하나를 이제 배우면 그거를 가지고 또 다시 추가 탐구를 또 개인 보고서를 또 내거나 또 발표를 하고 또 PPT를 만들어서 또 학생들 앞에서 보여주고 다른 아이들은 그 실험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같이 그냥 공동 보고서 쓰고 마는데 본인이 이제 약간 과탐에서 좀 실수한 것들을 자꾸 만회하려고 뭐라도 하나 더 선생님 여기서 할 게 없을까요? 하면서 계속 이제 그거를 좀 꼬리를 무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정말 좋게 봤었고 최종적으로 우리 학생이 픽을 한 건 경북대 의대였는데요. 경북대 의대 사실 면접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봤었잖아요. 특히 이제 교수님이 약간 칭찬을 또 하시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이제 또 경북대 의대 학종 면접 가야 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일단은 경북대학교는 생기부 기반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문이 생기부에서 나온 활동 중에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게 어떤 활동이었는지 뭐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면접 분위기도 굉장히 편안하고 교수님들과 정말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는데요. 특별히 교수님들이 좋아하셨던 걸 꼽자면 이제 공동교육과정처럼 제가 다른 학교까지 가면서 자발적으로 뭔가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고 그런 탐구 활동을 했던 것들을 굉장히 좋게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은 과목 중에 과학과제 연구라는 실험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로 1년 동안 탐구를 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교수님들께서 일반고에서 이런 단기적인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셨고 과목 특성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1년짜리 활동이라는 걸 교수님들이 놓칠 뻔하셨다며 굉장히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최대한 할 수 있는 수학, 과학 과목은 많이 들어라. 근데 사실 과학과제 연구든 뭐 물리학 실험, 생명 실험, 고급 뭐 생명과학 이런 이제 라인들은 사실 일반고에서 우리가 듣기가 어렵잖아요.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과목 같은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알면서 항상 물어요. 선생님 저 그거 들어야 돼요?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해야 되겠죠. 네. 무조건. 네. 사실 이제 일반고에서 특히 또 지역의 일반고에서는 메디컬을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반고에서 의대 준비하는 이 학종 준비하는 게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주세요. 이제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에 대학 진학에 유리한 활동이 많이 없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기부에 기재 가능한 외부 활동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잘 찾아보시면 대학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고 실험 캠프 같은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소재가 부족할 때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에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좀 찾아서 제가 심화 탐구를 할 수 있게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또 제가 학교에서 느꼈던 문제점 중에 동아리 활동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부실하고 활동 내용도 깊이가 얕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제가 동아리를 새롭게 하나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제가 원하는 수준의 탐구와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학교에서는 되게 좋은 동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고에서 동아리 어떤지 아시잖아요. 거의 뭐 1년 동안 실험 뭐 1개, 2개 겨우 할까 말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우리 새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학생이 정말 동아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부원들 막 모집하고 정말 좀 획기적인 좀 더 일반고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이 없나? 뭐 그런 데서 엄청나게 뭐 힘들고 비싼 실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실험을 더 깊이 있게 하려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많이 고생했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고생한 만큼 다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혹시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 나는 동아리도 없고 뭐 의대 동아리가 뭐야 뭐 아예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학생들도 많을 건데 그런 경우는 차라리 실험을 아예 이제 할 수 있게끔 내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장이 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일반고 학생들한테 꿀팁을 하나 주자면 이제 학교에서 실험 장비가 없거나 해서 원하는 실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주변 대학을 잘 찾아보시면 공동 실험관이나 뭐 실험 실습관 이런 곳을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없는 장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찾아보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한 수준에서 내신이 좀 떨어졌을 때는 우리 학생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학생도 사실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것까지 제가 해야 돼요 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고 진짜 울면서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은 대단한 게 울면서 제가 말했던 것들을 다 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됐던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주변에 사실 찾아보면은 그렇게 대학과 관련된 실험 도구를 좀 쓸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특히 지방에는 지공국들이 있잖아요. 안에서 하는 어떤 활동이나 캠프 이런 것들을 외부 활동이라서 그대로 적지는 못하지만 실험관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도 사실 학교에서는 너무 장비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활동을 좀 약간 우리가 연결해서 했었었죠.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은 학교에서 주력으로 정말 열심히 챙겼던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좀 한번 알려주세요. 뭔가 특정 활동을 엄청 챙겼다기보다는 제 진로와 연관이 있는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말 신경 써서 챙겼는데요. 이제 또 특히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는 어떻게든 붙잡아서 이제 제 생기부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활동들을 채택을 쓰려면 아무래도 실험이 좀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정말 뭐 이제 할 수 있는 거면 다 참여해서 어디든 생기부를 정말 꽉꽉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던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고 뭐 앞서 면접 질문에서 언급했던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도 정말 신경 써서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내신 기간이라서 정말 지금 너무 바쁩니다. 근데 이제 내신도 내신이지만 사실 학생들이 너무 힘든 이유는 수행평가를 동시에 같이 준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신과 수행을 동시에 준비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내신과 수행평가 다 같이 어떻게 병행하고 어떻게 좀 준비했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주세요. 네, 사실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기도 조금 어렵고 학생들 모두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좀 쪼개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쳐내려고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뭐 수행평가 중에서도 뭐 즉석에서 준비해야 하는 거 말고 보고서 제출이나 뭐 진로 관련 과제물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방학 때나 아니면 시험 기간이 아니어서 여유가 조금 있을 때 미리 좋은 주제를 몇 개 골라서 이제 준비해 놓는 식으로 이제 시험 기간에 시간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맞아요. 결국 시간이 문제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미리 조금 쉴 때 약간 그래도 대주제들은 조금 정리를 하면 제가 좋겠다 늘 말했는데 특히 수학이랑 과학 위주로 조금 탐구를 좀 정리해놨었고 그리고 또 비교과 활동 중에서 뭐 동아리나 자율 여기서도 조금 준비를 미리 하면 좋을까요? 네, 주제 같은 경우는 뭐 실험 주제 같은 경우도 시험 기간에 뽑아내려고 하면 좀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대주제를 조금 미리 뽑아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나만의 어떤 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학생들이 진짜 막 이게 주제 잡는 게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네, 일단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는지랑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주제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한 주제는 교과서를 활용해서 교과서를 넘겨보다가 괜찮은 키워드가 있으면 그 부분의 주제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리스나 DBpedia 같은 여러 논문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제가 탐구할 만한 주제가 있는지 제가 흥미를 가지는 주제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서 그 단원에서 한번 내가 좀 연계해볼 만한 괜찮은 단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단원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뽑아서 이제 우리가 DBP나 리스에서 그런 거 좀 활용하고 그러면 그걸 좀 GPT나 이런 AI 도구를 또 활용해서도 많이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요즘 또 챗GPT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아이디어를 주기에는 또 GPT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방면으로 탐구를 해보고 싶은데 뭐 연구 주제를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사실 이제 저는 늘 이제 우리 학생한테도 말했고 지금도 늘 말하지만 메디컬의 마지막 끝판왕은 수능 최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신이 1.0이든 1.5든 결국에는 수능 최저 안 되면 다 탈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역 때도 정말 수능 최저 얘기를 항상 얘기하는데 이 수능 최저 이거 정말 선배 입장에서 한번 중요성을 좀 알려주세요. 수능 최저 저도 겪어보고 나서 알게 된 부분인데요. 이제 많은 현역분들이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막연하게 그냥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러다가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이거 밝힐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1차는 다 됐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이미 생기부가 저는 이제 우리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제가 자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냥 단순히 아끼는 제자를 넘어서서 이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면 된다. 넌 최저 맞추면 무조건 간다. 쌤 믿어라 이랬는데 최저를 네. 네, 수능을 근데 사실 이게 모든 의대를 지원하는 현역들이 다 한 번쯤은 겪는 일이라서 사실 그렇죠. 우리 학생도 한번 고비를 겪었죠. 네, 일단 현역분들이 고등학교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정말 많은 모의고사를 응시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계시거나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할 점은 그중에 믿을 수 있는 성적은 고3 6모, 9모,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시험을 N수생이 함께 치냐 아니냐가 백분위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험을 평소 모의고사랑 비슷한 정도로 치셔도 성적은 그만큼 안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네. 심지어 6평, 9평에서 보다도 수능에서 N수생의 숫자도 가장 많을 것이고 또한 수능날의 압박감도 현역분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날은 평소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최저 준비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실 수능 최저가 정말 관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대다수는 수능 최저가 떨어지는데 이게 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수능 체제에서 다 휩쓸려 나갑니다. 제가 진짜 늘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메디컬이 가장 심각하게 이제 정말 다 떨어지는 거고 이제 일반 학과도 지금 3합 7, 2합 5 뭐 이렇게 되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특히 지역의 일반고에서는 수능 최저가 항상 학생들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정말 안일하게 보내시면 안 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수능 최저 때문에 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댔죠? 피눈물 난다고 말씀드렸죠. 나도 울고 학생도 울고 어머님도 울고 우리 다 모두가 피눈물 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마 최저 준비를 다시 한번 수능 준비를 하면서 아마 깨달았잖아요. 수능 최저를 준비해서 맞춰서 의대를 가는 거랑 정시로 의대를 뚫는 거랑은 어떤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00분위가 이제 1등급이면 96일 텐데 100분위 96과 100분위 100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정시로 의대를 가려면 거의 전 과목이 뭐 최소 100분위 99, 10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할 텐데 그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수시로 이제 의대를 진학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의 부담도 적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100분이 100과 96 결국에는 이제 뭐 4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도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때 시대인재에서 재수를 했었었나요? 네, 시대인재에서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그때 좀 어떤 걸 좀 많이 배우고 느꼈나요? 이제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조금 눈이 촉촉해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네, 체조 때문에 재수한 제자들도 올해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은 사실 지금 이제 원서를 이제 막바지 이제 쓰면서 학생들이 선생님 저 될 때까지 할 건데요. 재수하면 되죠. 이렇게 재수를 되게 쉽게 입에 올리는 정말 현역들이 많아요. 근데 재수한 학생들은 다 올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삼수하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1년 정도 차이인데 정말 학생들이 경험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때 좀 어땠어요? 네, 일단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1년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그것만 준비하면서 쏟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배우는 것도 많은 시기가 되었는데요. 시대인재를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이 놀랐던 게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았고 그런 분들이 다 오로지 수능 하나만을 위해서 정시로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나름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재수학원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저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고 이제 제가 하던 노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이제 저도 덩달아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 이 얘기를 합니다. 현역 때는 이제 사실 물론 다 열심히 살지만 잘 이걸 느끼기 어려운데 이제 내가 있던 공간에서 딱 벗어나서 정말 남다긴다는 학생들과 다시 한번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이 다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주의 먼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도 그때 이제 진짜 정말 많은 걸 깨닫고 또 성숙해지면서 요번에 한 번에 딱 붙어서 진짜 또 갔죠. 네. 근데 내가 성적이 조금 사실 애매한 상위권에 들어가 있거나 생기부도 사실 지역이 일반고라서 내가 많이 준비했지만 잘한 건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좀 불안한 후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의대를 정말 가고 싶고 메디컬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마지막으로 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희는 내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카드는 생기부와 수능 최저 이렇게 두 장입니다. 이제 앞서 수능 최저가 엄청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는 수능 최저가 엄청나게 큰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남은 학기 열심히 준비하셔서 내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시고 이제 최종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생기부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높은 수능 최저를 맞추면 충분히 의대에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내신, 생기부, 수능 동시에 챙기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저 열심히 해서 꼭 입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업로드 됐을 때는 지금 한창 수능 준비 중이고 또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을 건데요. 이렇게 열심히 진짜 준비해서 진짜 지방에서도 충분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이제 다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한테 다 부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정말 아끼고 정말 3년 동안 같이 진짜 고생을 둘 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이 학생이 합격했을 때는 진짜 눈에 눈물이 났었어요. 네, 그 정도 제가 아꼈던 제자라서 제가 진짜 감히 부탁을 할 수 있었고 정말 이 만약에 영상이 좀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다른 제자들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해보든지 해서 한번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실제 꿀팁들 진짜 허황된 말들 말고 이런 것들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진짜 많은 정보를 풀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네,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 좋아요, 댓글 정말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 제자와 찍은 첫 인터뷰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들 좀 둥글게 예쁜 말만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사실 우리 제자를 뭐 지금 나쁘게 볼 것도 없지만 물론 네 오늘 정말 끝까지 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한번 또 기회 되면 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2학기가 너무 바빠요. 네. 지금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1.0도 아니고 지금 스카이를 최초 합격했다고? 그리고 지금 다니는 곳이 서울대라고?
네, 안녕하세요. 셀라쌤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두 번째 또 우리 제자님과 우리 인터뷰하는 영상인데요. 오늘 제가 모시고 온 이 제자님은요, 진짜 제가 어렵게 오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게 지금 연휴 거의 막바지거든요. 우리 제자가 지금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제가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우리 제자 같은 경우는요, 지방 일반고에서 스카이를 모두 최초 합격한 학생입니다. 지금 올해 따끈따끈한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학생이 말해줄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오늘 정말 과감 없이 다 한번 알려드리려고 했으니까요. 오늘 꼭 영상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둥글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학생한테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최종 내신, 총 내신이 얼마였고 그리고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또 어딘지 알려주세요. 저는 총 내신 1.48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네, 지금 아마 놀라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1.0도 아니고 지금 1.48? 사실은 이제 예체능까지 다 하면 1.5가 좀 넘거든요. 근데 이 내신으로 지금 스카이를 최초 합격했다고? 그리고 지금 다니는 곳이 서울대라고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제자님을 탈탈 털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저희가 고2 때 처음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학생이 이제 어느 학교인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정말 사실 지역의 흔한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정말 서울대가 그렇게 합격한 선배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매년이 뭐야 이제 어쩌다가 한 번, 한 명, 두 명 나올까 말까 이런 학교인데 어떻게 이제 이 학교에서 갈 수 있었어요? 꼭 서울대에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미래의 나에게 최고의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사실 10대 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한테 최고의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서울대를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때 우리 고2 때 만났을 때 이 학생의 정말 강도를 안 왔던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꿈을 듣고 얘 진짜 보통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꿈이 뭐였죠? 저는 항공우주공학연구원으로 나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학생들이 보통 선생님 저 의대 갈래요, 선생님 저 뭐 약대 갈래요 이런 얘기는 들어도 사실 전 나사를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대에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돼야지 서울대 최초 합격하나 봅니다. 네. 일단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1.48? 뭐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학생이 그러면 지금 모든 과목이 1.0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정말 많이 울었던 과목이 과학 과목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우리 아이는 나사를 가고 싶은데 사실 과학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통합과학이랑 또 2학년 때 과탐이 많잖아요. 거기서부터 정말 1등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메꾸려고 좀 보완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것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잘하는 부분을 생기부에서 최대한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창의적인 해결법을 찾을 수 있는 학생임을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과학 과목 세특을 통해 드러내고자 노력했는데요. 그중 하나의 예시로 예전에 캠프에서 팀별로 낙동강 하구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해결법을 찾는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수학원 과정에서 교과 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푸리에 변환을 이용해 검출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창의적인 고등학생이 생각해낼 수 있는 해결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말하는 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이제 창의적인 해결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이 주변에 있는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연현상도 좋고요. 여러 가지를 사회 현상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좀 하는 것들을 세특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내가 어쨌든 부족함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막상 이제 뭐 과학 잘한다, 나 화학 잘해, 나 물리 잘해 이렇게 이제 자꾸 보여주는 것보다 이 부분보다 나는 다른 쪽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저희는 세특에 주력을 좀 다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인터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도 꼬꼬무 스타일이에요. 완전 뭐 하나 딱 꽂히면 응? 그렇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연결되지?
또 알아내고 그 과정에서 또 궁금증이 생기면 또 그거를 또 녹여가지고 심화 탐구하고 좀 요랬던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거 보고 계시는 학생들이나 우리 이제 학부모님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막 실험을 하거나 주도적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해도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동아리가 갑자기 뭐 없어지거나 동아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었죠? 동아리를 제가 직접 처음부터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서 뽑고 신설해서 제가 부장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동아리 활동 전반을 책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그 신설된 동아리를 학교에서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서 직접 대구광역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예산을 얻어내기도 했고요. 대구과학기술원의 겨울 캠프에 신청해서 고등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어려운 실험에 참여하는 등 제가 마주한 환경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보통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동아리 별로야, 우리 학교는 동아리에서 실험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러고 넘어가거나 그냥 대충 책 읽고 그냥 독후감 쓰고 이러고 이제 많이 때우잖아요. 근데 동아리 같은 게 만약에 부실하다 그러면 그냥 그 동아리 있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드는 거, 아니면 외부에서 또 시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관련해서 또 이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주변에 아니면 지곡 중심으로 또 실험을 조금 무료로 해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세특에 넣을 만한 실험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활용해 보시면 좋고, 그 방학 때 과학 캠프를 진짜 많이 가잖아요. 애들이 보통 과학 캠프를 가는 데만 의의를 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서 어떤 실험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세특에 쓸 수 있게끔 좀 정리를 잘 해서 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이제 세특 주제를 이제 짜는 거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세특 주제를 좀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꿀팁이 있나요? 저는 제 진로와 관련된 최근 시사나 뉴스 등을 많이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주제 탐구나 조사 활동 후에 발표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교과 내용과 관련된 뉴스 또는 주목받는 차세대 신기술 등을 사이언스 매거진이나 뉴스에서 찾아서 이를 교과 활동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심화 탐구하면 생기부 퀄리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뉴스나 평소에 좀 기사 같은 거 좀 많이 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봐왔던 게 어릴 때부터 있다 보니까 연결하는 게 솔직히 좀 다른 애들보다 좀 수월해요. 그래서 아마 요 방법들이 나는 잘 모르는데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세특 활동 중에서 제가 정말 칭찬하는 세특이 이제 이 친구의 모든 세특 중에서 다 좋지만 한국사 세특이 정말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학생이 한국사 수행평가에서 홍대용의 혼천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꽃고무를 좀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게 됐는지 조금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대용의 의산문답의 주요 소재 중에 하나인 우주무한론이라던가 혼천이의 원리와 같은 수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더불어서 조선시대 당시에 수과학적 지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생겨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국우주항공연구원에 이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메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실 이 혼천이나 뭐 의사문답 이런 관련된 것들은 넣을 수는 있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 진짜 내가 당시 조선시대에 얼마나 수학적 발전이 있길래 이게 발명이 가능했지? 궁금증이 생겨서 진짜 메일 보낼 수 있는 학생이 과연 전국에 몇 명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이 아마 서울대에서 정말 서울대 인재다 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려대, 연세대에서도요. 지금 학생들이 바로 기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행평가하고 또 내신 관리하면서 동시에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평소에 본인만의 어떤 내신 준비하는 꿀팁이나 내신 준비하는 기간은 또 얼마 됐는지 이런 것들 조금 후배들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잘 합하면 2시간이 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험 기간에 루틴을 만들어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등교해서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짧은 쉬는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집에서 프린트해서 학교에 가져가서 쉬는 시간마다 풀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실제로 시험 기간을 저희가 4주 전부터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4주 전부터 플래너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플래너를 쓰셨죠? 지금 내가 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두고 이걸 주차별로 분할한 후에 다시 일자별로 분할해서
그걸 플래너에 정리하는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플래너는 평소에도 매일 썼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 딱 4주를 항상 기간을 두고 썼었죠.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이제 대단한 게 아침에 이제 시험 기간 딱 시작되면은 무조건 40분, 50분 일찍 가요, 학교에. 근데 이때 잠 오잖아요. 되게 졸린 시간이야. 근데 졸릴 때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문학 같은 정리 위주로 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계속 잠이 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보통 수학이나 영어 네.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항상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졸린데 또 졸린 거 봐봤자 뭐가 도움되냐. 그래서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너무 많이 풀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내가 약간 잠을 깨운다라고 생각하고 영어 문제든 뭐 수학 문제든 아니면 국어 문제도 좋아요. 어차피 1교시가 또 국어니까요. 수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좀 했었고 또 짧은 쉬는 시간마다 수학 문제 같은 것들 이 학생이 20개씩 꼭 프린트를 꼭 이렇게 약간 종이 낱장으로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학교 딱 가면 10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문제는 무조건 일주일마다 클리어를 하고 되게 꾸준하게 무언가 되게 열심히 했던 이제 제자였는데 그게 또 되게 합격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은 지금 사실상 지금 수능 최저 또 이제 다 수능 준비에 이제 몰두하고 있거든요. 수능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럴 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본인은 또 어떻게 공부했는지 과목별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며칠만 하지 않아도 금방 문제풀이법이나 독해법을 까먹기 쉽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한 회씩 꼭 모의고사를 풀어서 감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고 수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그 전까지 제가 풀었던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풀었던 문제를 제가 다시 풀었을 때 100% 맞출이라고 확신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면서 이전에 제가 떠올렸던 발상을 다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 실수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문제집을 더 풀어보기보다는 풀었던 걸 계속 푸는 게 좋을까요? 새로운 발상을 많이 접해보는 게 수능에서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당황스러운 정도가 덜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상을 정리하고 그걸 수능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풀었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모의나 수능 기출 정도가 제일 좋겠네요, 지금은? 네. 혹시 몇 개년까지 기출이 좀 추천하나요? 저는 3개년 정도. 막 10개년씩 푸는 애들도 있던데. 3개년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푸는 게 좋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풀 때마다 알잖아요.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기출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가 사실 올해도 과탐이 진짜 변수거든요. 네, 우리 친구도 진짜 과탐이 정말 이제 힘든 해였지만 사실 올해도 과탐은 정말 힘듭니다. 화학은 지금 말할 게 없고요. 그래서 과탐은 사실 지금 현역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고인물들의 싸움이 돼버려서 근데 과탐을 쳐야 되는 학생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도 과탐을 2개 다 쳤었고 그러면 과탐은 지금 이 시기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타임 어택을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수학처럼 정해진 번호에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다가 예상치 못한 번호에서 너무 고난이도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페이스가 휘말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보지조차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탐 같은 경우 모의고사를 풀면서 타임 어택과 시간 안배를 열심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매일 타임 어택 조심하라고 과탐은 그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확실히 지금 20살이라서 그런지 그 현역대가 새록새록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면접을 저희가 이제 또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곧 있으면 한 달 뒤에 수능 최저랑 면접의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서울대 면접에서는 실제로 좀 그 칭찬을 받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 좀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소인수 과목 수강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들은 소인수 과목은 고급 물리학 과목으로 실제 수강생 수가 3명밖에 되지 않아서 교수님께서 수강 자체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주셨고 고급 물리학 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자신 있냐라는 질문에 제가 벡터와 역학에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호평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늘 말하거든요, 애들한테. 지금은 이제 과목 선택이 끝이 났는데, 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3명밖에 없는데, 또는 뭐, 이거 10명밖에 없는데, 고급 물리학은 이제 A, B, C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들으면 제가 성적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다 하는데, 웬만하면 수과학은 최대한 많이 듣는 게 좋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콕 집어서 굉장히 칭찬을 또 해주셨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실수한 게 있었잖아요. 네, 저도 이거 나중에 듣고 나서 이제 전화로 면접 끝나고 들었을 때 헉했었거든요. 근데 요 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수님께서 운동량 보존과 운동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고 제가 정답을 답변했지만 운동 에너지의 경우 탄성 충돌의 경우에만 보존이 되는데 그 조건을 제가 실수로 잘못 말해서 교수님께서 다시 대답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때는 맞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정말 서울대 면접 자체가 지규는 적어도 그렇게 막 엄청 떨 필요는 없어요. 친근하시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또 교수님께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번 시그널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학생이 또 근데 그걸 또 못 알아들 수도 있는데 그 떨리는 과정에서도 이거 내가 잘못 말했다 라는 걸 알고 바로 정정을 해서 이제 교수님이 맞다고 이렇게 해서 좋게 또 지나갔었던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진짜 실제로 우리 제자가 정말 당황했던 질문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 관련 질문을 면접 전에는 예상 질문을 다 저희가 준비를 하잖아요. 다 하고 그리고 또 관련 도서라던가 생기부 관련해서 정말 톡하게 준비하는데 저희가 준비하자는 게 바로 예체능이었거든요. 네, 음악 질문 뭐였죠? 주요 3화음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그 주요 3화음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음악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하지 않고 잘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틀리라고 질문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학생이 그거 3화음 하고 이제 말을 해버리니까 교수님이 잘 알고 있네요 하고 당황해서 넘어가셨대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그냥 학생이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너 나가 이게 아니라 너 탈락했다가 아니라 약간 학생이 당황하는 그런 모먼트를 찔러 보려고 이제 해봤는데 이제 얘가 또 그걸 말을 해버리니까 우리 교수님이 조금 당황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고요. 그 서울대 면접에서 또 교수님께서 콕 집어서 물었던 탐구가 있었잖아요. 그 풀이의 변환 탐구를 학생이 좀 꽤 심화 탐구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또 답을 했었나요? 풀이해가 고등학교에서 심도 있게 탐구하기 힘든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풀이의 개수를 직접 구한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답을 했지만 교수님께서 신호 처리와 관련된 고등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대학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는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괜찮다고 이제 알아가면 된다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탐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추가 꼬리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꼬리 질문 자체가 고등학교 범위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학 가서 배워야 되는 건데 교수님 그거는 고등학교 범위에 없어서 제가 모른다. 약간 잘 답을 못하겠다. 솔직하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히려 이제 좋게 받아주시면서 괜찮다고 이거는 나중에 와서 배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서울대는 무조건 갈 것 같다라는 그 제자에 대한 또 뭔가 약간 확신이 딱 들었었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스카이 다 합격했는데 그 중에서 또 연세대 면접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연세대는 또 저희가 활동호 수영을 넣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우리 제자가 다 합격할 거를 알고 있었지만 워낙에 뭐 이제 아이가 대단하잖아요. 나사 가겠다는 아이인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연세대는 사실 합격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물론 서울대도 어렵다고 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연세대 활동호 수영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이제 거의 수능 직후잖아요. 네, 시간이 2, 3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면접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곧 있으면 또 이제 요 면접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이제 준비해봤는데, 연세대 면접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연세대 면접의 경우 비대면 녹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어진 지문을 7, 8분
1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독해하고 정리를 마친 후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기 생각을 논술해내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형식입니다. 그 대기 시간이 꽤 길잖아요. 그때 엄청 기다렸죠. 네. 네, 근데 그 대기 시간 동안 이건 챙겼으면 한다라는 거 있을까요, 제자들한테? 대기 시간에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는 모두 회수해 가는 반면에 종이로 준비된 아날로그 자료는 대기 시간 내내 사용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면접 전에 정리한 내용이나 아니면 예열 문제, 연습하기 위한 연습 문제, 기출 문제, 예시 문제 등을 챙겨가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관련해서 조금 머리를 계속해서 브레인을 좀 돌릴 수 있는 것들, 그런 질문을 좀 준비하면 좋고요. 근데 사실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마냥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이걸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그 남은 시간이 사실상 이틀, 3일? 뭐 어떤 학생에 따라서는 하루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없는데 이때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연세대 지문을 읽어내는 방법이 수능, 국어, 모의고사를 푸는 방식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 연세대 지문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고 예전에 이미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해보면서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에서 내신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교 1등이 아닙니다. 전교 1등 성적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또 서울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전히 전교 1등도 아니고 나는 지방에 그냥 흔한 일반고인데 나 같은 게 서울대 갈 수 있겠어? 내가 연세대 가겠어? 내가 고대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 특히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고3 학생들도 많은 고민과 또 방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배들한테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기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대 1학년의 경우 1학기 때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양 과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과 학생들도 만나볼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학생들과 다양한 환경에서 대화를 해보니 굉장히 많은 지방에서 일반고에서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전교 1등이 아님에도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걱정이 먼저 들었지만 뭐든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생각보다 별로일까봐 두려워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후에 스스로가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작년에 저로 하여금 지치지 않을 원동력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꼭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정말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질문 할 거야 하고 대본을 보내줬었어요. 근데 오기 전에. 근데 대본에 선생님 저 이런 식으로 답을 할게 하고 큰 틀만 이제 보내서 해주거든요. 지금 사실 대본대로 간 게 잘 없어요. 제가 지금 되게 막 갑작스러운 질문 많이 했는데도 지금 답을 잘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여튼 이제 제가 큰 틀에서 그 대본 답을 봤을 때 학생이 정말 맞아 얘는 갈 애였지. 얘는 뭘 해도 될 애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모든 답에 이 아이의 의지나 열정이나 본인의 어떤 꿈에 대한 확신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이 서울대가 아니라 내 꿈은 나사에 가야 되는데 난 나사를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서울대를 가야겠다. 그리고 나는 정말 20대 때 가장 최고의 선택지를 내가 만들어 놔야겠어. 이런 열정이 얘 여전히 있구나라는 게 또 몇 년 동안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10년 뒤가 더 기대되거든요. 얘는 정말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까? 나중에 방송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제가 직접 정말 겪었거든요. 이 학생은 전교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었어요. 3등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대충 몇 등인지 아시겠죠? 근데 정말 그냥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주어진 걸 열심히 하니까 운이 다 따라줬고 마지막 날 갑자기 지균이 와서 저희 썼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그리고 최초 합격을 다 해버렸거든요. 정말 이제 대단한 학생인데 네, 오늘 정말 우리 제자가 진짜 많은 꿀팁을 풀고 갔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학 성적이 모두 다 1입니다. 근데 다들 더 놀라실 이야기가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선행을 정말 안 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선행을 못했다고 봐야 되죠.
안녕하세요, 셀라쌤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합격생 우리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학생이요, 이 인터뷰를 위해서 춘천에서 대구 있는 스튜디오까지 멀리서 왔는데요. 바로 한림대 의대생입니다. 그래서 한림대 의대를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제가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했거든요. 진짜 힘든 지방 일반고에서 학생이 합격한 스타일이라서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단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경북 포항 오천고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입니다. 현재 한림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제가 어떻게 지방 일반고에서 삼룡이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솔직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림대 의대 너무 인기 많죠. 네, 아마 갈수록 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내신 그리고 수능 대비 그리고 MMI까지 다 뚫었는지 제가 오늘 한번 정말 날카로운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 선배님의 최종 내신일 것 같은데요. 내신이 어떻게 되나요? 제 최종 내신은 1.4 정도였습니다. 사실 놀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1.0이거나 1.1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지방 일반고에서 1.4대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말하면 1.4X거든요. 네. 근데 또 이 학생이요. 또 생기부를 보면은 처음부터 의대를 생각한 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엔 우리 만났을 때 약대부터 시작을 했었었죠. 네. 제가 처음에는 약대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뭔가 고1 때 끝나고 한번 성적을 토파 보니까 이 정도는 의대도 한번 노려볼 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약대에 가려고요 했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성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3학년 생기부에 거의 의대로 완전 이제 집중을 해서 준비를 했었고 고1, 2때까지는 사실 약학도 아니고 생명 관련해서만 생기부를 좀 준비한 케이스였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가장 또 잘했던 과목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이 사실 제일 잘한 과목이 뭐였죠? 저 수학이었습니다. 네. 수학 성적이 모두 다 1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당한 눈빛 보세요. 우리 학생이 사실 수학 과목은 올 1.0이었거든요. 대단한데요. 근데 다들 더 놀라실 이야기가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선행을 정말 안 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선행을 못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랬죠? 저희 지역이 학군지가 아니다 보니 선행을 할 수 있는 여건, 가령 학원 같은 게 없어서 선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우리 학생을 보러 한 번씩 갈 때마다 늘 느꼈지만 정말 스터디 카페도 진짜 몇 개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학원은커녕 이런 것들을 정말 누리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수학을 좀 준비했는지. 보통 사실 수학 과목은 무조건 필수 선행 과목으로 저 또한 사실 약간은 좀 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는 주인데 어떤 식으로 좀 준비했는지, 언제부터 고등 수학을 좀 준비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고등 선행을 하기 시작한 건 중3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중3 그러면 맞아요.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학 선행을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그러면 바로 근데 고등 수학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고등 수학 들어가기 전에 중학 개념을 어느 정도 한번 토파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형 그리고 이차함수 같은 부분을 조금 쉬운 문제집보다는 어려운 문제집으로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다고 느낀 게 특히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방정식, 부등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공통수학뿐만 아니라 대수 그리고 미적분 원에서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진짜 맞는데요. 사실 저도 많이 강연이나 또 컨설팅에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 학생들 물론 고등학교 선행 너무 중요한데요. 일단 중학교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형이나 이차함수 같은 것들 또 이제 인수분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돼야지 사실은 수원 수투 넘어갔을 때 바로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공통수학 원투 들어가셔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사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사교육보다는. 그러면 혼자 공부할 때 좀 좋은 수학 문제집 같은 거 있나요? 개념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름다운 셈의 수학의 셈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뭔가 유형서는 마플 시너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센을 되게 고평가하는데요. 센이 문제량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걸 혼자 고민해보면서 조금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지 않나. 문제를 많이 풀면 같은 유형을 조금 더 최적화된 방법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기엔 쌩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학생 말을 제가 조금 정리해보면 사실 이제 학생이 사교육을 하면 거의 인강밖에 들을 게 없었고 그 당시 아마 제가 EBS 인강을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강 외에는 대부분을 문제풀이에 정말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문제풀이를 정말 했던 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은 이제 생각하는 힘이 되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유형을 풀다 보면은 이제는 이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계산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지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학생들이 지금 특히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은 지금 겨울방학이 제일 정말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계속 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은 저희가 좀 되게 잘한 과목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학생한테 또 정말 힘든 과목도 있었죠. 아, 그렇죠. 바로 그 과목이 물리였습니다. 네, 물리가 3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또 난리가 났었죠. 물론 이거 말고도 2등급도 몇 개 있긴 한데 이제 물리가 3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물리 3등급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세특에 정말 모든 영혼을 갈아 넣었었죠. 물리 세특 내용을 한번 다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거를 탐구했었나요? 아, 네, 저는 물리 단원에서 전기 포텐셜 관련 단어를 공부하면서 사람 몸에서 이 전기 포텐셜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생원 때 했던 막전위를 전기 포텐셜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서 어느 정도 찾아보니까 네른스트 방정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을 토대로 MRI 그리고 텐스 같은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것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아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실 막전이라고 하는 게 생체 전기 신호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물리에서 전기, 전자기 같은 관련된 걸 배우면서 인체 몸에도 전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현상을 조금 이제 생명이랑 이제 물리를 이제 융합세특으로 좀 이어서 연결해서 한번 이제 확장해 본 거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사실 물리 수업 개념에서 출발해서 인체 전기 현상에 이제 조금 확장되었고 그걸 나중에 의료기기나 실제 이제 좀 치료하는 원리까지 이제 확장해서 물리 안에서 최대한 진로 역량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신 점수를 최대한 좀 만회하려고 많이 노력한 케이스였는데 그게 오히려 좀 잘 풀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세특을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럼 등급이 이제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쫄지 마시고 바로 이제 세특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른 주제 탐구를 하면은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일반고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동아리 활동 몇 개예요? 동아리 활동 어떤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실험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묻는데 사실 요즘에는 대부분 동아리 세특 보면 실험으로 거의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 동아리 내용은 3년 내내 실험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지방 일반고다 보니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다양한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을 만나보잖아요. 근데 실험을 정말 1년에 한 번 또는 2번 하는 곳 진짜 흔하게 많고요. 한 번도 귀한 학교 많아요. 근데 이 학교는 진짜 그 한 번도 거의 없는 학교라서 실험이 없다 보니까 억지로 실험을 만들어서 뭐 할 수도 없고 이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실험 말고 그냥 개인 탐구, 개인이 그냥 주제를 정해서 탐구를 했는데 어떤 것들 좀 하셨죠? 아무래도 실험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개념을 실생활에 연관시킬 수 없을까라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게 국어 모의고사에서 발견한 건데요. 반추 미생물이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는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토대로 이 반추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게 플라스틱, 거기서 특히 페트 분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게 왜 그렇지 해서 찾아보니까 페트와 소가 먹는 큐틴의 분자 구조가 같아서 그렇다 라는 소정의 결론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첫 주제는 국어 모의고사 지문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학생이 탐구를 들어갔죠. 근데 이 탐구 과정을 보시면 이전에 저희 합격생 그 이제 인터뷰에서 동일한데 이 학생도 꼬꼬무 스타일이죠. 꼬리를 계속해서 물고 물면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렇게 이제 탐구를 한 거죠. 사실 이 한 탐구로 500자 채우려면 충분히 채우고도 남거든요. 총체적으로 좀 보면은 사실 딱 의학에 딱 속해 있다기보다는 생명 계열 위주로 개별 탐구를 했는데 이런 탐구들만 다 가득 차 있죠. 우리 학생이.
근데 의대 사실 몇 과 나가셨죠? 저 4개 붙었습니다. 4개 다 게다가 학종이었습니다. 근데 학종으로 충분히 이렇게 실험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 너무 실험 없어서 저 의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약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서 제가 요거는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림대에 또 우리 면접의 꽃, 바로 MMI가 있는데요. 이 MMI가 굉장히 또 이제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부담이고 또 되게 난이도가 높은 면접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걱정이 많은데요. 근데 우리 학생은 사실 수학학원도 없다고 했잖아요. 뭐 MMI 면접할 학원은 당연히 없었죠. 네, 그래서 그때도 혼자서 또 이제 이걸 면접을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혹시. 저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보면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면접을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비했던 거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MMI라는 건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모든 답변에 넣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의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잖아요. 환자를 정말 공감할 줄 알아야지 올바른 진단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좀 좋은데, 뭐 예를 들면은 보통 한림대 같은 경우는 질문이 보면은 모의 영역, 상황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질문이 있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때 뭐 A, B, C 이런 식으로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 근데 당신은 C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A는 이럴 것이다.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B는 이럴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답변에 조금 녹여내면 좋겠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늘 MMI 준비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말해주는 게 막상 가보면 학생들이 다 긴장을 해요. 근데 MMI는 한 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에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좀 혼동되고 긴장되고 그렇죠. 근데 정신이 없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기출 문제 풀면서 이제 연습했던 걸 바탕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이 자꾸 통 문장을 그대로 답변은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요. 근데 그거 막상 현장 가면 못 써먹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키워드 위주로 일단 암기를 하시고요. 그 방마다 답변을 그거에 맞게끔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했던 말 다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MMI에 대한 기출문제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 보시면요. 이게 조금씩 약간 내용이 세부적인 건 달라도 결국에는 큰 틀은 똑같아요. 다. 그래서 모범 답안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모범 답안 위주로 조금 키워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내신이랑 수능 최저 준비를 다 같이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정말 극상의 내신 그리고 이 극헬의 또 수능 최저 준비를 동시에 매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잘하려면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플래너 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플래너를 쓸 때는 이제 월, 주, 일 단위로 하는데요. 월은 연간 커리큘럼처럼 내가 이때부터 내신을 준비하고 혹은 이 전부터는 모의고사 준비를 하겠다. 이 정도를 세우는 걸 권장드리고요. 주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날에는 이걸 해야지. 가령 월요일에는 국어를 하고 수학을 하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 1단위는 오늘 내가 공부를 마친 그날에 내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플래너를 쓰시면 아마 확실히 체계가 잡힌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내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달 전부터 내신을 준비했습니다. 그 한 달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2주 정도는 제가 1회독 하는 거 그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2주 동안 뭐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 문제풀이 진짜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내신 시험 특성상 한정된 시험 범위 내에서 똑같은 시험을 풀기 때문에 아는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기출 분석입니다. 학교의 전년도 기출을 분석하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기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인데요. 기출을 분석할 때 콘다 같은 앱으로 찍어 보시면 이게 언제 기출인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서 내겠구나. 이 모의고사는 풀어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확통할 때 그 전년도 시험지를 분석해보니까 수특에서 되게 많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수특을 다 풀고 들어갔더니 서술형의 마지막 3문제가 다 수특 문제여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이 지금 숨도 안 쉬고 엄청난 지금 꿀팁들을 많이 이제 줬는데요. 일단 제가 늘 말하죠. 플래너 무조건 써야 된다고요. 근데 학생들이 그래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뭐 쓴다고 성적 올라가요? 뭐 그거 써도 저는 안 올라가던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보통 성적이 다 안 좋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이제 잘하는 상위권 제자들은요 다 플래너를 알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무조건 공부하는 것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다시 봐도 내가 알 수 있게끔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수학, 영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수학도 어떤 문제집 몇 페이지에서 채점, 오답 풀이 이런 식으로 정말 좀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 정말 좋은 꿀팁이었는데 선배의 꿀팁 중에 하나가 콘다 이용해서 이 선생님은 대체적으로 이런 부교재에서 좀 많이 내시네? 이런 것들을 조금 영리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져온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선배를 통해서 혹은 학원을 통해서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족보닷컴을 이용해서 기출을 구하시면 아마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족보닷컴을 꼭 우리가 이제 활용하면 좋은 게 이제 무료로 또 시험 기출 문제를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원이 없으니까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구할 수가 없어서 사실 학원 다니면 보통 학원을 다 주는데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몸소 다 겪었던 지금 꿀팁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수능 최저를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수능 최저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좀 준비를 들어갔어요?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2달 전부터지만 고2 겨울방학 때부터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 한 3-4시간 정도 하루에 할애를 하고 영어는 감유지 그리고 국어는 매일매일 비문학 어느 정도, 문학 어느 정도 푸는 걸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시간 통째로 자습을 주기 시작한 한 2달 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수능 시험 시간에 제 몸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 아침 일찍 진짜 7시쯤에 등교를 해서 실제로 예열지문 풀어보고 모의고사 시간표대로 국어 풀고 수학 풀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3-4시쯤에 끝나면 저녁 먹기 전까지 제가 푼 모의고사를 분석하고요. 저녁 먹고 난 후에 딱 잠이 올 그때 친구들하고 만든 스터디 그룹에서 서로서로의 풀이를 분석하고 뭔가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 학생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학교에서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시간 잠이 오니까 이제 애들끼리 모여서 각자 잘하는 주력의 과목들을 담당을 했죠. 그래서 이 학생 당연히 또 수학이었고 그래서 각자 그날 모의고사 풀었는 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맡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진짜 이게 이 학생이 수능 최저 맞추는 끝까지 원동력? 좀 힘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내가 아는 거를 설명할 때가 진짜 머리에 딱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잠을 이겨내면서 또 친구들 으쌰으쌰 하는 것 이런 것들 정말 일반고에서 진짜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학생이 진짜 많은 꿀팁들을 알려줬는데요. 올해 마지막 9등급제 또 이제 입시가 이제 끝나는 학년도다 보니까 특히 메디컬 지원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학생들이 제가 또 지역에 가서 만나보면 많이 불안해하고 또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마지막 한마디 있을까요? 제 고3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떤 말로도 뭔가 안도될 만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자신을 믿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아마 이제 다들 불안하잖아요. 근데 사실 믿을 거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정말 잘 믿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 정말 이것만 믿고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진짜 힘들어했었는데 끝까지 펜을 놓지 않고 의대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 쌤 진짜 하나만 돼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본인을 믿고 했던 케이스였는데 근데 학종으로 뭐 4개나 다 붙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다들 안 된다고 했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우리 학교에서 의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이제 늘 그런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더 불안해했었을 건데 끝까지 본인을 믿고 가니까 되더라고요. 오늘 일단은 제가 최대한 많은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을 정말 멀리서 제가 섭외를 했는데요. 오늘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도 같이 보는 댓글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보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휴가 때도 SNS나 이런 앱이 없으니까 그냥 진짜 연락만 했었다. 네. 그래서 1년간 유튜브를 안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고려대 간호학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라스입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인터뷰를 좀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학생은요, 진짜 특별한 학생이에요. 일반고에서 정말 정시 파이터를 성공할 수 있을까를 보여준 학생이라서 오늘은 이제 일반고에서 정시로 갔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요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오늘 한번 정시 관련해서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간단한 소개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시 모집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와 고려대 간호학과라니 너무 대단한데요? 또 감사합니다. 정시로, 네, 올해 또 정시로 갔다는 건데, 우리 제자님이 사실 이제 원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현역대 정시로 돌아섰었죠? 맞아요. 네, 현역 고3 때 이제 내가 이 수시로는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없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그때 바로 이제 고3 때부터 정시 파이터를 사실상 외쳤던 학생이거든요. 그때는 어디 갔었죠? 그때는 중앙대 간호학과에 재학했습니다. 중앙대 간호학과를 이제 고3 현역 때 정시로 붙었었고요. 이때는 이렇게 성적을 받아서 중앙대 간호학과를 갔었고, 근데 왜 그 좋은 학교를 갔는데도 다시 또 준비를 또 재수를 했나요? 전 약간 서울고는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시를 안 하고 정시로 넘어가긴 했지만 내신을 막 버리고 생기부를 아예 버리고 이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끝까지 다 했었죠. 네. 정시 해봐서 알겠지만 수시를 네. 완전 버리고 정시 파이터 할래요 쌤, 저는 학교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넘어간 학생도 참 많은데 네. 사실 그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수시 열심히 챙기다가 제가 목표한 대학에는 좀 미흡할 것 같아서 정시로 돌린 거지 수시도 챙겨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어쨌든 수시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카드 6장이 진짜 정말 귀해서.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논술이랑 다른 학종들을 좀 섞어서 이제 썼었는데 좀 안 되었기 때문에 정시로 넘어간 거라서 끝까지는 해야 됩니다. 작년에 수능 진짜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떻게 살아남아서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2025 때는 중앙대 간호학과를 갔을 땐 요 성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고려대 간호학과를 갈 때는 요 성적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요 성적을 받으면서 우리 학생이 이제 깨달은 게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네. 이게 항상 모의고사 칠 때는 이것보다는 더 잘 나왔었는데 근데 수능 때는 그것보다는 좀 항상 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때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좀 모의고사 성적이 내 성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제자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고3 때요, 모든 모의고사가 올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정말 뭐 이대로 하면 나 의대도 가겠는데 약대도 그냥 가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간호학과가 이제 본인이 가장 원하는 학과긴 했지만 나 그냥 이렇게 다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진짜 본인이 그랬어요. 그때 너무 자만했다고. 좀 자만한 경향이 있었죠. 네, 오히려 그때가 살면서 처음 본, 이제 가장 못 본 해였죠? 네. 수은아 정말 많이 놀래서 진짜 그때 많이 울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 다시 마음을 잡고 이제 재수를 준비했는데, 재수하는 그 모의고사 그때 엄청 많이 쳤죠? 네, 거의 매주 한 번씩은 풀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올 1등급이었나요? 뭐 1년 내내 올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거의 웬만하면 다 1등급 맞았고 1등급 중에서 좀 백분위가 높은 것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수능날 쳐보니까 또 그것보다는 안 나오는 좀 낮은 성적을 받은 거죠. 제가 늘 말하죠. 모의고사 잘 치면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그거에 절대 빠져들고 자만하면 네. 안 됩니다. 근데서 뭐 너무 못 쳤다고 해서 뭐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고요. 또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이 모의랑 수능은 항상 정말 네, 다르죠.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재수하면서 확실하게 정말 깨달았다고 저한테 정말 강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사실상 정시 준비를 다시 하게 되면서 본인이 조금 생각했던 약간 전략이나 좀 뭔가 바뀐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2호 수능 때는 골고루 성적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다른 친구들 중에 국어 하나를 특출나게 잘했다던가 아니면 수학 하나를 100분위가 100이라던가 그렇게 받은 친구들이 오히려 다른 과목은 저보다 점수가 낮아도 더 잘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재수할 때는 한 과목을 정말 열심히 해서 안정적으로 좋은 점수
점수를 받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수시랑 정시는 전략 자체가 아예 좀 다르거든요. 수시는 사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보통 애들이 다 지금 사탐하고 확통하고 사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시로 가게 되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무조건 미적분을 네. 하는 게 맞죠. 미적분이 이제 굉장히 고득점이 나오거나 근데 아니면은 국어가 좀 굉장히 좀 점수가 잘 좋으면 나오면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국어나 미적분이 성적이 좋으면 확실히 정시에서는 백분이나 표점이 정말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나 이제 레벨이 달라지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는데 자연계열이다 하면 사실 뭐 과탐을 잘하면 과탐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과탐에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응시자 수가 너무 없고 있어도 대부분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이 늘 이렇게 말하죠. 쌤 고인물밖에 없다. 지금 재수 3수 이상밖에 없다 보니까 맞아요. 더 사실 점수나 등급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탐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정시에서는 이제 그게 좀 많이 힘듭니다. 웬만하면 그냥 과탐 하시는 게 더 나았죠. 네. 이제 우리 학생도 사실은 과탐 2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재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재수 준비는 어떻게 혼자서 하셨어요? 아니면 뭐 학원으로 갔어요? 저는 서울에서 재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기숙생활을 해서 좀 통제받으면서 재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많은 유혹들이 저희 곁에 있을 때보다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재수할 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목별로 어떻게 이제 정시 준비에 맞는 공부 방법, 하루의 루틴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한번 네.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시는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1년 내내 수능에 초점 맞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침 7시 반에 항상 자리에 앉아서 국어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국어는 기출을 가장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기출을 좀 많이 푸는데 어떤 문제집을 혼자 좀 그때 많이 풀었었어요? 저는 마더텅이랑 자이스토리랑 풀수록을 여러 번 풀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 좀 많이 풀죠.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많이 풀었냐고 물었더니 선생님 저 마더텅 2번을 돌렸고요. 자이스토리랑 풀수록은 한 번씩 다 돌렸었다. 그러니까 총 국어 기출만 거의 뭐 몇 개년도를 4번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쓰나요? 수능 특강이 많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눈에 익도록 되게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굳이 딱 시간을 정해서 보기보다는 틈틈이 뭔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펼쳐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특에 연계된 작품들 있죠. 그거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누구나 이거는 수시고 정시고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그의 수특에 실리는 작품들은 그냥 어떤 게 나와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무조건 요거는 저도 항상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도 항상 이제 그냥 틈틈이 조금 자문해 피곤하네 하면은 그냥 수특 작품 보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봤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국어를 이렇게 연계 작품 돌리고 계속해서 이제 했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더 이제 고난도나 약간 이런 신유형을 조금 보려고 비문학으로 뭘 봤다고 하셨죠? 리트도 같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리트 문제도 조금 풀면서 약간 가끔씩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봐줬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 다음은 수학이랑 과학은 저는 실무를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개씩은 풀 정도로 많이 풀었고 그리고 사실 실무만 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엔제도 한 주에 한 개씩 정도는 풀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신유형이나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수능장에서 보면 정말 많이 당황하잖아요. 네, 그래서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고 실무를 풀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좀 공부를 했었어요? 영어는 매일 한 개씩 하프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을 잃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맞아. 영어는 사실 많이 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한다기보다는 영어는 웬만하면 감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하면 웬만하면 영어 정말 등급은 챙길 수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영어를 가장 등한시하죠. 네. 근데 실제로 작년에 정말 수능 영어 보고 놀라셨다고. 작년에 수능 영어 너무 어려워서 사실 풀면서 너무 어렵다. 이걸 좀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려대 간호학과를 지금
선배님도 지금 영어가 막상 수능장에서 봤을 때 정말 어려운데 정말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과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기숙학원이니까 강의를 듣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이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 저는 강의는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습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자습은 순공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제자님이랑 얘기할 때 강의는 자기랑 안 맞아서 자기는 오히려 그때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걸 재수 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진짜 완전 풀로 공부로만 혼자서 문제풀이 거의 집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순공부가 10시간에서 거의 12시간인데 와 정말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부 이렇게 하면 사실 하루에 분명히 졸리거나 좀 피곤한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본인만의 어떤 잠 깨는 방법이나 약간 리프레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커피도 많이 마셨고 또 양치도 하면 잠 깨기도 했는데 좀 도움 됐던 건 졸음껌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많은 일과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플래너는 썼나요? 플래너를 항상 썼는데 전날 저녁에 그 다음날 할 거를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매일 루틴을 확인하는 용으로 써서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세 지문씩 풀기 뭐 이렇게 한 개씩 적어놨던 것 같고 수학은 이제 엔제 몇 챕터까지 뭐 실무 한 개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플래너 제가 진짜 매번 그 인터뷰 영상 찍을 때마다 나오는데 플래너 안 쓴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근데 여전히 플래너 꼭 써야 돼요? 뭐 플래너 쓰나 안 쓰나 똑같은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맞나요? 아니요, 정말 다르고요. 플래너를 안 쓴 날이랑 쓴 날 비교하면 쓴 날이 훨씬 더 공부량이 많습니다. 맞죠.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고 기록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학생이 쓴 지금 플래너 한번 보시면요. 진짜 루틴 확인하는 게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제 하루에 아침부터 이제 그 저녁까지 공부하는 것들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적어놔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매일 체크하면 쾌감이 좀 있죠. 네, 자기 전에 제가 적었던 모든 항목들 체크가 돼 있는 걸 보면은 가장 쾌감이 좋았고 더 동기부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꼭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꼭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또 이제 주말에도 공부를 항상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주말에는 그러면 안 쉬냐 이러니까 주말에 일요일에 1시간 더 자는 거. 그나마 그게 휴식 요렇게 정도만 좀 취하고 사실상 그러니까 매일 공부를 했는데 휴가 나올 때는 또 어떻게 했었어요? 휴가 나올 때도 물론 쉬기는 했는데 기상 시간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휴가가 3일 정도였는데 다시 돌아갔을 때 늦잠을 너무 많이 잤으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상 시간이랑 잠 자는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몸부터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게 마인드가 다르다 보니까 정말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재수 과정에서 사실 멘탈 관리가 저는 제가 봐서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 학생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때가 언제였고 또 극복은 어떻게 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도 3월에 공부 시작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휴가가 생겨서 친구들이랑 만났었을 때 저를 신경 쓴다고는 했지만 약간씩 들려오는 대학 생활들이 저를 좀 주눅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혼자 많이 울기도 했고 평소에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부모님한테 이래서 힘들었다 이런 말도 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기분이 나아지고 감정 응어리가 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후로 완전 휴대폰과 SNS 싹 다 끊었다고. 근데 다른 친구들 대학 생활을 보니까 약간 저랑 비교하게 되고 뭔가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끊으려고 앱을 좀 지웠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진짜 독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휴대폰을 물론 이제 우리가 기숙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내긴 하잖아요. 근데 가서 다 금지인데 어떻게 몰래 할 수 있어요, 탭으로. 근데 진짜 휴가 때만 휴대폰을 받고 말고는 절대 보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휴가 때도 SNS나 이런 앱이 없으니까 그냥 진짜 연락만 했었다. 네. 그래서 1년간 유튜브를 안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고려대 간호학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대단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현역 때도 정시 준비를 물론 열심히 했지만 재수 네. 때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이거 공부를 진짜 하면서 진짜 이게 공부다. 정말 이렇게 해야지 대학 가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있다면 뭐예요?
저는 엉덩이 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3 때도 모의고사 좀 잘 나왔어가지고 자만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랑 비교했을 때 재수할 때 훨씬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나를 믿는 건 괜찮지만 모의고사 성적을 믿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아니, 너무 팩트인데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해야죠. 예, 나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근데 그러니까 점수가 너무 잘 났다고 해서 그대로 내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맞출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시든 수시든 다음 달에 이제 성적표 발표 나잖아요. 네, 그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성적 그대로 믿지 마시고 끝까지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엉덩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고3 때도 진짜 잘했었거든요. 근데도 엉덩이 힘 그때는 부족했었나요? 조금 부족한 편이긴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뭐 진짜 공부라고 하기엔 애매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재수를 하면서 몇 시간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짜 공부하는 거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제일 열심히 한 게 사실 미적분이었거든요. 네. 네, 원래 미적분을 제일 좋아했고 자신 있었는데 이제 처음 수능 쳤을 때 원하는 등급이 안 나와서 재수 때 진짜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집중해서 했던 케이스인데 근데 본인만의 어떤 미적분, 특히 28, 29, 30번 요런 이제 킬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28, 29, 30을 바로 시기 보인다고 미분을 하거나 적분하는 거는 오히려 좀 시간만 날리는 길이고 그것보다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어떻게 하면 나올지를 먼저 구상해보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문제를 완전 다 풀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만 적고 그 다음은 다시 넘겨서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풀지 적고 이렇게 방법만 적어서 풀려는 것도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렇게 하려면 일단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맞아요. 네, 지금 사실 학생이 이제 말하는 게 수학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팁이야, 이게 뭔 꿀팁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유형을 정말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니까 본인만의 방법이 이제 터득된 거죠. 이거는 바로 내가 미분적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머릿속으로 한번 지도를 그려보는 거죠. 약간 이렇게 하려면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로 펜이 가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한번 그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방법은 너무 좋은데 이거 잘 참고하셔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9등급제 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정말 많은 이제 또 졸업생들 재수가 진짜 많잖아요. 네, 네. 올해 뭐 대학교 합격해서 지금 애들이 다 재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내가 재수로 정시로 다시 갔을 때 괜찮을까라고 불안해하는 이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수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 주변에 먼저 대학 갔다가 재수를 안 해서 좀 후회를 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후회 없이 먼저 도전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화이팅! 네, 오늘도 저희 이제 인터뷰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이 또 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다들 따뜻한 댓글로 조금 이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